최근에 이북에서 화성 15를 발사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 이곳에서는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 한미 연합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된다고 하네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 무기들이 우리나라 항공을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랩터라고 하는 F-22, 그 다음에 B-1B라고 하는 전략 폭격기. 이 무기 정도면 전 세계 어느 나라라도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안보라든지 국방의 문제는 해묵은 논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최근에 수원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그 다음에 광주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가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좀 고민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원과 화성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수원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서는 화성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것은 왼편에 있는 사진 두 개는 현재 수원 군공항 사진들이고요, 비행 훈련하는 사진들이고, 오른쪽은 화성 지금 예비 이전 후보지라고 하는 화성 매양리 갯벌과 예비 후보지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진입니다. 왜 이 문제가 터졌느냐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원래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60년간 단 한 번도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화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되는 법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법이 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이전을 결정하고 이전 후보지도 찾고 그러면 국가가 그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이전을 이행을 하고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골자만 따지면. 그래서 이 법은 지난 2013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7년 2월 달에 수원시가 비행장을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2017년 2월 달에 국방부가 화성시 화홍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2024년 정도 되면 뭐 이 계획대로 간다라고 하면 비행장 이전이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게 전국의 군공항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근처에 사신 분들이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참 군공항 많습니다. 그래서 군용 비행장이 약 48개소, 그다음에 뭐 용도별로 굳이 따지면 민하고 군이 같이 이용하는 공항이 10개소, 그다음에 군용 전용 공항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벌써 약 50만 이상에 달하는 자치단체에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항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아마 아까 발표하신 분들 중에도 보니까 광주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저 멀리 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비행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 비행장 좀 둘러볼까 합니다. 보이지는 않고 아마 20년 전에 아마 이곳을 방문하셨으면 어젯밤에 혹시 주무신 분들은 비행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수원은 좀 상황이 달라져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훈련 기간이 아니면. 그것도 20년 전에 지역 주민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된 건데요. 지금 현재 수원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나 5시경까지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농담 삼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이 공항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분양을 이렇게 보러 왔다가 대부분 낮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모르고 입주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 계시면 그 비행기 소음을 듣고 정말
이사를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곳이 이곳입니다. 수원 비행장 크기는 탄약고하고 포함해서 약 20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국방상의 비밀이어서 조금씩 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원 비행장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건설이 됐고요. 일본군이 이용을 하다가 1954년에 한국군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물론 한국정지 당시에는 미군이 이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관리는 공군 제10전투 비행단이 하고 있고 미공군 방공포대 패트리어트 소위 말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가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주 2회 이상 연습 비행을 하고요. 한 번 정도 비행을 하면 약 2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약 5분에 한 대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음 피해, 그 다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탄약고라든지 사고의 위험성들이 항상 상존을 하고 있고요. 군 자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탄약고 안전거리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군이라고 하는 특성상 이게 과연 기지로서의 효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국가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보상 소송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보상 소송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음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평균적으로 시끄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가 항공기 소음 같은 경우는 뭐 데시벨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웨클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요. 약 75웨클 정도가 약간 시끄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약 50제곱킬로미터가 시끄럽다라고 하는 영향권이에요. 수원시 면적이 총 121제곱킬로미터인데 약 2분의 1 정도가 시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곳입니다. 이래서 이런 영향들이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소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말씀드렸던 광주라든지 대구뿐만 아니라 군산, 뭐 그다음에 다른 뭐 횡성, 강릉 이런 대부분의 비행장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 모르는 내용이실 건데요. 매그넘이라고 하는 미 항공 탄약 저장 관리 양해각서입니다. 1986년에 한국 공군과 미 공군 사이에 맺어진 각서인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너무 작아서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항공 탄약을 보관을 하려고 하면 일정 정도 안전지대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땅덩어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없으니 한국에서는 그 안전지대를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양해각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피해는 아니지만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해각서는 최근 2012년에 또 갱신이 돼서 기지들이 또 동의를 해서 여전히 주변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이 항공 탄약의 위험성으로부터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국방부 자료입니다. 워낙 많은 위반 건수가 있어서 더 이상 뭐 정말 힘들다,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거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지역을 매입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잘 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곳 지역에도 걸프 전투에 쓰였던 열화 우라늄탄이라고 하는 핵무기, 작은 핵무기가 수원 기지에도 약 130만 발 정도가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 공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고에 대한 위험성들이 상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고는 2016년에 전투기 보조 연료통이 인근 지역에 추락했던 사고가 있었고요. 2006년에 어린이날 에어쇼들 중에 뭐 이곳 비행기는 아닌데 저기 횡성에 있는 비행기입니다. 블랙 이글이라고 하는 에어쇼 전용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직접 저도 그쪽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워낙 조종사들이 안전 문제를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고는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곳에 출신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에이스급으로 대우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국가에서 하는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지가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곳은 말씀드렸던 화성호 화웅지구라고 하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벗어나는 길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라고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가 약 40조 정도 됩니다. 연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10분의 1 정도인데요. 그런 예산을 도대체 어디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국민을 이해하는 길이고 시민을 이해하는 길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